Y를 치자라는 말 자체가 하면서도 너무 웃겨요. 일주일 된 신입사원한테 무슨 Y를 치자고 물어봅니까? 만약에 예. 이것이 사실이라면 민주당은요 선거를 칠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어찌하셨을까? 이동훈 대변인이 그야말로 없는 말 지어내서 할 사람도 아니라고 저는 보고 있고 자기 명예를 걸고 얘기를 한 것이고 이 발언 감정가 지금 바로 매겨 보겠습니다. 자, 100원과 513억 원. 100원. 아주 그 저렴한 가격입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전화통화 비용 30초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윤석열 후보께서 네. 이동훈 대변인에게 전화를 하는 거죠. 거는 거죠. 예. 여보세요? 아, 저 윤입니다. 그 전화한 사람이 누굽니까? 아, 공작을 제기한 사람. 그렇습니까? 끊고 나서 나가서 그 사람 이름을 언급하고 당신이 공작을 제기한 사람 아니냐. 책임져라라고 하면 되죠. 이게 뭐 어려울 일입니까? 간단한 일이다. 그렇습니다. 지금 경찰의 수사를 무마해 줄 수 있다는 이야기를 했고 실제로 그런 권력을 가진 사람이 저런 얘기를 했다는 증거가 있다라고 하면 문제 제기를 하고 반드시 바로 잡아야죠. 이건 그냥 넘어갈 성질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 513억 원. 네, 이거는요 2022년 대선 선거 비용 제한 액수입니다. 만약에 예. 이것이 사실이라면 민주당은요 선거를 칠 수가 없을 거예요. 공작하는 정당, 공작하는 집권 세력 이거 국민들이 찍어주겠습니까? 찍어주지 않을 거예요. 근데 뭐 근거가 있어야 뭐라면이 성립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아무런 근거가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동훈 기자가 네. 기본적으로 25년 이상 기자 생활을 했어요. 제가 얘기 듣기로는 이제 네, 장성철 잘 교수님이랑 이제 절친, 예. 중마고우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중마고는 아니고 한 10년 됐어요. 네. 그러면 뭐 연락을 해보신 거나 그런 적은 없습니까? 그 이후에는 연락을 안 해봤는데 네. 본인이 한 25년 이상 기자 생활을 했고 본인 말의 무게에 대한 무게감을 알 겁니다. 네. 예. 그리고 어느 정도 수준의 레벨의 사람이 여권, 정권 사람이라는 것을 알려줘야 과연 경찰과 조율할 수 있을까? 예를 들면 청와대의 핵심 관계자라든지 아니면 민주당의 핵심 관계자라든지 이런 정도 수준이 돼야 되는데 네. 여권의 그냥 관계자, 예를 들면 우리 김성애 대변인처럼 여권 사람이 와가지고 알던 사람이 와서 경찰과 조율됐으니까 Y를 치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면 이동훈 기자가 그렇게 얘기 안 했을 것 같아요. 더 유력한 사람이어야 된다라는 의미입니까?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정말 이거는 선거를 치를 수 없을 정도의 여권에 큰 타격이 될 거다. 네. 네. 저는 이동훈 기자가 곧 육하 원칙에 의해서 언제 어디서 어떻게 누구로부터 이런 얘기를 들었다라는 네. 것을 명백히 밝혀야 될 의무가 있다라고 보여져요. 알겠습니다. 그래야 내년 선거 제대로 치를 수가 있다. 네. 그런 말씀. 밝혀야 된다. 알겠습니다. 아직 뭐 아무도 모르지만 네. 현실성은 있는 얘기입니까? 공작? 열린민주당 야당 대변인 김성애입니다. 현실성이 없죠. 이분이 입건이 된 게 대변인이 되기 전이라고 뉴스에 보도가 나왔습니다. 즉 경찰에서 혐의를 잡고 입건을 한 상태였고 이분이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면 Y를 치자라고 얘기했던 사람은 대변인이 된 다음에 찾아왔겠죠. 그렇겠죠. 네. 이미 입건이 된 상태 아닙니까? 네. 그리고 이 사건에는 부장검사도 연루되어 있고 예. 이런 사건에 입건이 되어 있는 사람이 갑자기 입건이 취소되거나 다른 사람은 다 잡혔는데 혼자 빠져나간다? 일단 불가능하죠.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이동훈 이 기자와 윤석열 후보 간에는 별다른 사이가 없었습니다. 이번에 거의 공채 비슷하게 뽑힌 거거든요. 신입사원 공채까지는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어떤 회사에 이사를 영입을 했는데 이분이 열흘 동안 책상에 앉아 있었는데 그 회장에 대한 비밀을 아는 게 뭐가 있다라고. 저는 그래서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아는 것이 없기 때문에 Y를 치자라는 말 자체가 하면서도 너무 웃겨요. 일주일 된 신입사원한테 무슨 Y를 치자고 물어봅니까? 그러면 공작서를 이동훈 전 대변인이 제기한 것은 뭐 약간의 시선 돌리기 정도로만 보면 될까요? 나 좀 살려줘라고 윤석열 캠프에다가도 소리를 지르고 여기저기다가 하여튼 어떻게 좀 해봅시다. 이번 건으로라는 사인을 보내고 있는 건데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동훈 전 대변인이 지금 금품수수, 가짜 수산업자에게 금품수수를 해서 어떤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이제 윤석열 전 총장이 이런 상황에서 공작설에
힘을 실어주는 게 뭐 과연 적절했느냐. 완전히 부적절했고요. 뭐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둘이 전화번호를 알고 있기 때문에 네. 전화를 통해서 상의를 해서 사건의 진위를 먼저 살펴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또 라면을 끓입니다. 라면. 모모 라면. 예. 아, 방금 교수님도 끓이셨는데요? 예, 막 사실이라면. 아, 네. 그런데 제가 뭐 이제 오늘 이제 각을 세우기로 했으니까 지난번에 우리 교수님께서 엑스파일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을 때 네네. 그때 이제 기관에서 작성한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해서 네. 윤석열 후보가 그 당시에 만약 이것이 기관에서 작성한 것이 사실이라면 큰 문제다라고 이거 벌써 얘기한 지 한 달 넘었는데 누구 기억하는 사람 있습니까? 다 이때도 라면만 그리고 지나갔죠. 근데 이번에도 또 똑같이 또 라면이라고 나오면서 말씀하시는 것은 사실관계를 확인해 볼 수 있는 사람의 이야기인데 꼭 이렇게 하셔야 됐어야 됐나. 근데 저도 좀 말씀 좀 드릴게요. 네. 근데 기본적으로 이동훈 기자도 중요한 언론사에서 논설위원까지 한 사람입니다. 본인의 말의 파장 분명히 알 거예요. 네. 저것이 밝혀졌을 때, 누군지 밝혔을 때 네. 정말 수준 낮은 정도의 사람이라면 본인이 되게 우스워질 거예요. 네. 우스꽝스러워집니다. 그럼 본인 정말 어떤 사회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의 지탄을 많이 받을 거예요. 네. 그런 걸 아는 사람이 네. 저 정도 얘기를 했으면 뭔가 있지 않을까라고 추측하는 게 합리적인 추측이라고 보여지고요. 네. 기다려봤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제가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만약에 이제 근거가 특별하게 나오지 않는다면 그때는 이동훈 전 기자를 비판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해야죠.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잘못 판단한 거다라고 네. 얘기해야 될 것 영상은 남아 네, 있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좀 지지율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 지지율이 넉 달 만에 30%대에서 20%대로 하락을 했습니다. 자, 2주 간격으로 좀 추이를 보면 6월 둘째 주 35.1, 넷째 주 32.3, 7월 둘째 주 27.8%입니다. 이게 윤석열 대세론이 좀 흔들린다고 볼 수 있는 겁니까? 지지율 추이.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흔들린다고 좀 봐야 되겠죠. 예. 왜냐하면 하락 추세입니다. 그 어떤 대선 후보가 지지율이 가장 높을 때가 언제냐면 나는 대선에 출마합니다. 정치 참여 선언을 해요. 그러고 나서 본인이 한 2주 동안 어떤 행보와 메시지를 보여요. 그러면 컨벤션 효과를 통해서 지지율이 상승하는 그런 추세가 나와야 돼요. 그런데 아직 윤석열 총장이 네. 본인이 어떠한 대한민국을 꿈꾸는지 정책, 메시지, 행보 이런 것들을 보여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러 군데서 여러 가지 문제 제기를 하고 있잖아요. 부인, 뭐 장모, 네. 본인 관련해서 그러한 네거티브 검증에 지금 지지율 하락세로 좀 보이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 다 윤석열 전 총장의 전략에 대해서 매우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저희가 최측근을 또 알고 있거든요. 네. 전화 연결이 또 되어 있습니다. 완전 그래요? 옆에 바로 있는 분이에요. 네네. 예. 장해찬 평론가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최욱 씨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니 근데 우리 장해찬 평론가는 아직도 윤석열 전 총장의 최측근은 맞습니까? 제 입으로 뭐 측근이라는 표현을 쓰고 싶지는 않고요. 그냥 네. 이런저런 조언들을 개인적으로 드리는 정도다라고 말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약간 뭐 끈이 끊어진 거 아니야? 아니, 근데 제가 바로 넘어갈게요. 네, 예.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윤석열 전 총장이 반기문 전 사무총장을 만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네. 반기문 사무총장 하면은 이제 대선 중도하차 이미지가 워낙 강해서 네. 이거 뭐 정무적으로 판단 미스 아니냐 뭐 이런 이제 김성애 대변인의 지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어떤 전략이 숨어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저는 정면 돌파라고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오늘은 사실 뭐 기후위기나 여러 가지 외교적인 자문을 들었지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각에서 나오는 뭐 제2의 중도 사태설, 반기문설에 대해서 나는 그렇지 않다, 다르다라는 그런 상징적인 이미지, 자신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거리낌 없이 만날 수 있었던 것 같고 제가 어떻게 보면 정치권에서 저도 나이는 어리지만 반기문 전 총장도 모셔보고 윤석열 전 총장도 가까이 본 거의 유일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네네. 제가 100% 단언하건데 네. 제 방송 생명을 걸고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중도에 사퇴하거나 포기할 만한 그런 인물은 아니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네. 저도 시사평론가로서 여러 가지 위험 부담을 감수하고 네. 조언을 하고 여러 가지 자리를 함께하는 자리에 있는 겁니다. 네, 확신은 알겠는데 지금 윤 전 총장이 지지율이 좀 계속 좀 빠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캠프에서는 그 이유에 대한 좀 분석을 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뭐 제가 캠프 사람은 아니지만 이 전반적으로 민주당 대선 경선에 국민들 관심이 좀 집중되고 네. 코로나 위기 국면이 심화되면서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상승한 그런 효과에 영향을 받았다고 평가를 해야 될 것 같고 네. 한 가지 제가 아쉬운 건 메시지에 윤석열 다운 메시지가 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동안.
우리 국민들이 윤석열 전 총장에게 기대하는 건 혼자서 호롤단신으로 문재인 정부와 맞서 싸웠던 그 결연한 기계와 각오인데 네. 그런 부분들이 최근의 행보나 메시지에서는 잘 안 보였거든요. 네네. 그런데 방금 전에 1시간 전에 페이스북 올린 걸 보면 피해받는 자영업자들과 함께 하겠다. 좀 메시지가 좀 세지기 시작했어요. 아, 참모들이나 캠프들이 윤석열을 자꾸 가둬둘 게 아니라 네. 있는 그대로의 윤석열을 보여줘야 된다. 이런 네. 조언을 주변에서 많이 하고 있고 앞으로는 보다 좀 분명한 또 적극적인 그런 메시지들이 알겠습니다. 나오면 충분히 반전의 계기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다음에 저희가 스튜디오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를 좀 들어보기로 하고요. 확실한가요? 너무 그렇게 뭐 걸고 그러지 마세요. 예, 나중에 그 감당 안 돼요. 불러주는 거. 예, 네, 예. 네. 알겠습니다. 장혜찬 평론가 고맙습니다. 그 이제 지지율 얘기를 했는데 사실 그 윤석열 전 총장의 지지율을 받아갈 것으로 예측이 되는 최재형 전 원장 공교롭게도 오늘 또 국민의힘에 입당을 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저는 지금까지 모든 행보가 굉장히 정치적이었다고 생각해요. 최재형 원장이 이런 정치적 논란에 휘말리지 말고 정치를 시작할 수 있는 포인트는 딱 한 번 있었습니다. 원전 당시에 여권에서 공격을 당했다고 본인이 생각했을 때, 네. 난 이렇게 하면 중립 못 지킨다라고 하면서 그때 옷을 벗고 나와서 사표를 던졌다라고 하면 정치 참여에 문제가 없었는데 네. 그러고 나서 가만히 있다가 지지율 오르는 거 보다가 이 정도면 되겠는데 하고 감사원장을 던지고 나왔습니다. 정치 참여 안 하고 있다가 어느 또 여론조사 포인트가 되니까 갑자기 기자한테 전화를 해서 구체적인 내용은 나중에 말해줄 텐데 일단 정치를 참여하겠습니다라고 전화 정치 참여 선언을 최초로 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윤석열 총장의 지지율이 떨어지는 걸 확인하고 바로 그 순간 어제까지도 입당한다는 말이 없다. 오늘 갑자기 입당을 했죠. 확인하고 했을까요? 예, 뭐 이런 것들이 모두 다 굉장히 순간순간 판단을 해서 움직이는 거라 좀 감사원장의 어떤 무게감하고는 좀 맞지 않는 행보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럼 옳고 그름을 떠나서는 정무적 감각은 윤석열 전 총장보다는 좀 더 있다고 볼 수 있겠군요. 그렇습니다. 여론조사를 네. 민감하게 보는 거죠. 알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신 두 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Stay